도시 집중 후 내수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피해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침수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제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방. 예, 제방이 있고요. 이 제방 부지에서 이제 도심지가 있다라고 하죠. 여기 이제 물이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크게 이렇게 요 제방 부지를 잘라서 여기를 뭐 간다? 내가 있다고 해서 제내지, 즉 우리가 제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내지. 내가 있으니까요. 예, 제내지. 내가 없으니까 제외지. 하죠. 그래서 침수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얘를 뭐라고 하죠? 제외지에서의 침수를 외수 침수 하고요. 여기 이제 도심지 침수를 내수 침수 이렇게 부르죠.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개념이 있는데 물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요. 여기는 이제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온사이트 개념. 우리가 얘기하면은 집중형이에요, 분산형이에요. 분산형. 분산형 물관리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오프사이트. 그래서 여기는 집중형 물관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대책으로 나눈다면 이 대책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 대책과 소극적 대책으로 본다면은 적극적 대책은 유출량을 감소하고 소극적 대책은 통수능을 증대한다라고 본다면 적극적 대책인 제네지 대책은 뭐죠? 유출량 감소.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대책. 얘는요, 통수능을 증대시키는 대책. 증대시키는 대책. 그래서 어떤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개념은 실은 이제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를 어떤 시기에 따라서 본다면 적극적은 유출량 감소, 통수능 증대고요. 방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극적인 통수능 증대가 적극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본 거는 제네지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수 침수.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어떤 통계 자료에 대해서 보시면 침수의 원인은 어떻게 된다?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고 해서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수 침수의 원인을 보니까 저지대에서의 원인이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관거가 능력이 배수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펌프에 대한 부분에 펌프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수 피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이 대책을 수립하려면 뭐부터 얘기한다?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요. 원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을 중요하게 발췌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요 원인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주요 원인을 강조한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80대 20의 법칙, 파레토라는 이론이 있죠. 파레토. 즉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가 모든 결과의 80%는 그 원인 20%에서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요 원인 20%만 제거해도 결과 80%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요 원인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주요한가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이제 발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중점 관리 대책을 세우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저지대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보면 원인에 대한 대책은 그 위에서부터 보면 하수 관거의 용량을 증대시킨다 하는 거고요. 저지대의 어떤 침수 예방 대책,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비가 오면은 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방지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도 할 수 있고요. 배수 능력을 증대시킨다. 또는 뭐 하천 수위에 대한 상승, 배수 분량에 대해서 통수능을 증대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론이 뭔가요? 중요한 게 뭔가요? 자, 이거는 결론에 대한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어떤 부분이다? 논리적 근거에 어떻게 한다?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다. 명쾌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많이 얘기했었죠. 자, 여기 이제 유역 단위의 평가를 한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유역이 있는데 도심지가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제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가 제 내지가 되겠고요. 이게 제 외지가 될 거예요. 이게 하천이에요, 하천. 예, 자, 그러면 어떤 저지대에서의 상습 침수지대, 저지대에서의 어떤 상습 침수지대, 침수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침수는 어떻게 된다? 재외지, 즉 하천에서의 원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요, 고지대, 즉 침수를 영향 미치는 그런 지역이 있죠. 지역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즉 예를 들자면 고지대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책은 종합 대책으로 가야 되죠. 즉 어떻게 하냐면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그 저류지라든지 아니면요 배수성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하고요. 저지대에서는 어떻게 한다? 펌프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또는 이제 우리 그 빗물 펌프장 얘기하는 거죠. 또는 관거의 능력을 확충시킨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제방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해요? 제방에서는 제방에 대한 우리 이제 하천에 대한 제방의 증거라든지 또는 준설 같은 것들로 해서 통수능을 증대시킨다는 거죠. 통수능을 증대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되는 어떤 단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즉,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유역 단위의 종합적 침수 대책이 필요하다. 침수 대책이 필요하다. 침수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역이라는 게 물이 흘러서 내려가 가지고 저지대에 침수를 미치고 원유로부터 이렇게 유발된다고 한다면 저지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펌프 용량만 증대시킨다. 펌프장만 크게 뭐 여러 가지를 가설한다 하는 거는 이 저지대만 피해 보는 대책이죠. 어떤 혐오 시설이 저지대에 밀집할 수도 있고요. 또그 용량에 대한 부분에서 과다한 어떤 그 홍수가 발생이 될 때는 저지대에 대한 피해가 더욱 더 클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리로 유역 단위의 종합적 침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아니면요. 자, 논리는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침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쪽에서 많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뭐 한다? 침수를 영향 미치는 지역에 유출을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뭘 한다? 배수성 포장을 확충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니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침수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뭐 한다? 개발 부담금을 어떤 부과를 해서 이 저지대에 대한 어떤 침수 대책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아니면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다? 이 침수 영향 미치는 지역에 뭘 하는 거예요? 유출 저감 시설을 법제화한다.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나요? 최소한의 이 유출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산정을 하고 유출량만큼에 대한 어떤 유출 저감 시설을 분명히 시공을 하고 하게끔 하는 이런 유출 저감 시설에 대한 어떤 법제화나 시스템화 이런 얘기도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사는 그냥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 원인, 대책을 앵무새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읊어대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결론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침수 대책을 우리가 몰라서 맨날 침수를 당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어떤 침수에 대한 핵심을 못 짚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수의 가장 큰 유형은 뭐예요? 저지대 침수다. 그럼 저지대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개발 분담금을 지우자. 아니면 유출 저감 시설에 대한 어떤 법제화를 필요로 하자. 아니면 배수성 포장을 하자. 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기술사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논리적 근거에 명쾌한 대안 제시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잘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취급한다? 기사 답안처럼 59.9에서 계속 머물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도 내수 침수에 대한 부분을 명쾌한 답안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자, 면접 때 시험관이 이제 우리 시험을 보러 온 이제 수험생한테 질문한다고 한번 상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김정원 씨, 대도시 집중호우 내수 침수 피해 예방 대책으로 가장 확실한 대책은 무엇이죠? 그 확실한 대책과 그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 한 가지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면 기술사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쾌한 대안 제시, 근거와 함께 기대하면서 또 채점을 해보겠습니다.